뉴진스가 될 수 있는 네. 화장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장품 준비하면서 이게 왜 이 업계의 애널리스트가 여성분들이 많은지 네. 알 것 같았어요. 너무 어렵나요? 제약바이오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화장품이? 아 프로나느님이 지금 뉴진스도 메이크업 한 겁니다 이러잖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화장품도 봐야 합니다. 네. 화장품도 그래도 어제 좀 잘 갔잖아요. 네, 잘 갔죠. 음. 어제 화장품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PPT를 만들어 온 게 있는데 네. 이게 딱 주제는 그거예요. 2차 전지도 반도체도 자동차도 가는 미국. 우리도 못 갈 게 뭐 있냐. 응? 화장품도 미국 시장 가면 된다. 네네. 뭐 이 말이죠. 아니 이미 가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게? 지금 사실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 미리 얘기하면은 네. 미국 시장에서 미국이 사실 시장이 중국보다 커요.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시장 규모가 제일 큰 데가 미국입니다. 네. 1위가 프랑스. 네. 뭐 프랑스가 뭐야 이제 명품 쪽으로 유명하니까. 네네. 2위가 캐나다. 뭐 네. 가까워서 그럴 수 있겠죠. 네. 3위가 한국입니다. 역시 우리나라. 3위가 한국이에요. 오. 근데 우리가 중국 매출 대비해서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 시장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 시장보다는 미국을 두드려야 조금 네. 우리가 큰 게 덕을 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도. 미국에서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브랜드 인기 있는 브랜드가 있나요? 화장품?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라몽즈인가요? 아 마몽드 맞죠? 라네즈. 아 라네즈. 아 내가 진짜 갑자기 브랜드가 왜 이렇게 라네즈 또 많아? 알죠. 라네즈는 그래서 촉촉한 화장품이 유명해요. 작가님한테 이게 중저가예요, 고가예요? 그런데 물어보시지. 방송 중이었을 거야. 아. 갑자기 순간부터 잘못 건드렸다. 어제 저랑 같이 한번 올리브영 가시지. 그 얘기했어요. 어제 작가님이 쓰신 그거 이 브랜드 뭐예요 했을 때. 네. 그거요? 올리브영 거요 얘기했으면은 저 과장님한테 실망할 뻔했어요. 올리브영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라고 말할 뻔했어요. 에이, 올리브영. 워낙 이제 올리브영은 이제 나는 그게 워낙 제품들이 많잖아요. 거기 화장품 ETF. 올리브영은. 나 그게 있는 내가 모르는 브랜드는 다 올리브영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아 진짜요? 네. 아 그게 화장품 가게 이름인 네. 줄 알았어요? 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랄라브라랑 이제 그런 비슷한 네네, H&B 그쵸. 스토어라고 이제 할 건데. ABC 마트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어린이님이 우와 PPT까지 역시 준비한 화진 과장님. 진짜 준비한 인정. 원래 MBTI 이 성격상 할 거면 해야 되는 성격이라. MBTI가 뭔데요? ENFJ. J? 예. 오 ENFJ예요? 그 ENFJ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간종. 네, 살짝 관종. 간종 맞아요, 저. 저는 INFJ. 네, 그때 얘기하셔서 알아요. 그래서 간종이라서 할 거면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화진 과장님의 관종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화장품으로. 일단은 우리나라 화장품 뭐 대표적인 게 아모레퍼시픽, 네. LG생활건강. 네. 그리고 요 최근에 뭐 떠올랐던 뭐 클리오나 뭐 아이 패밀리 SC가 있는데 네. 사실 선장률이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는데 유독 이제 떠올랐던 게 클리오랑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아이 패밀리 SC가 성장률은 계속 좋았어요. 네. 계속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제 LG생활건강은 이제 순수 지금 자료도 보시겠지만은 순수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2% 3%밖에 안 돼요. 그만큼은 뭐 네. 작년 코로나 대비해서 비하면은 안 쓰죠.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마스크 썼잖아요. 작년 네. 코로나 때. 네, 네. 화장품 많이 써요? 이렇게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제가 재밌는 거 말씀해 드릴까요? 저는 이제 방송을 하니까 샵을 가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새로 생긴 그 메뉴판에 메뉴가 있어요. 뭔데? 눈화장만 하는 거. 그 네, 원래는 아이크림. 아니요. 풀 메이크업을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을 다 바르고 이제 입술도 해야 되고 쉐딩 막 이런 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니까 눈화장만 해서 반값에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립스틱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었었고 그래도 아이 메이크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긴 있었죠. 근데 여자들은 보통 화장실 자주 가면서 항상 다시 고치고 오는 거 아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확실히 립스틱은 많이 안 발랐어요. 안 바른다. 네, 그리고 화장도 딱 눈화장만, 눈썹이랑. 그래서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국내 이제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니까 아리따움 자체가 많이 없어졌던 것 같은데.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네. 제가 10년 전만 해도 아리따움이 여기저기 매장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맞아요. 그게 없어지고 올리브영이나 랄라브라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에도 가면 다 있고 막 네, 그랬었잖아요. 네. 이게 분위기가 바뀌어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런 온라인 성장이나 H&B 스토어 자체가 성장하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몰랐던 브랜드들의 실적이 확 올라갔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흐름의 변화, 종합 스토어가 많아지면서 종합 스토어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대중화된 그런 큰 대기업들의 성장이 크게 좀 많이 침체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가 더 못했던 거는 이거 아세요? 이거 뭐요? 에어쿠션. 아, 당연히 알죠. 에어쿠션 한때는 엄청 유행했습니다. 그게 언젠데요? 2014년 정도? 2008년에 생겼을 때. 아, 2008년에 생긴 거예요? 근데 2008년이면 맞아요. 이게 민서 씨가 얘기한 게 2014년에 매출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쵸. 14년도에 딱 제가 대학생 될 때 이렇게 바로 유행해가지고 바로 나이 계산. 계산하지 마세요. 이게 2008년도에 나오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대요. 나는 이게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이거 바르는 거 아니야 이거? 이게 에어쿠션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민낯 인척을 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더 투명한 메이크업이 가능해요. 민낯 인척. 그러니까 막 두꺼운 화장이 아니라 나 원래부터 피부 좋아. 이렇게 물광 메이크업. 물광 메이크업이 아마 유행을 하면서 에어쿠션이 좀 부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모레퍼시픽 이전에 태평양 화장품 네. 그때 이게 대박을 터뜨렸대요. 그런데 이게 주기가 원래 옛날에는 80년대 화장품의 새로운 신상품이 3년에 한 번씩 나왔는데 네.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도 보시겠지만 아모레퍼시픽 이거 에어쿠션이 네. 거의 8년간에 거의 1억 대를 팔았어요. 1억 개를. 1억 개를 팔 정도로 이런 성장성이 나오는데 네. 요즘에는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만큼 화장품을 만드는 그 짧아지고 여기저기 다 만드니까 경쟁사가 많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즘에 또 화장품 만들기도 쉽다면서요. 그래요? 요즘에 그 유명한 스타일 난다. 네. 그 대표님도 3C. 코스메스 가가지고 저 화장품 만들어줘야 때 그때 그랬대요. 얘 뭔데? 근데 그게 맞대요. 이게 옷 브랜드로 조금 성공한 쇼핑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화장품 사업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코스메스는 그러니까 코스메스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 소재 넣어주시고요, 이 소재 섞어주시고요, 딱딱딱딱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만들기 쉽게 그 자료가 다 있대요. 그럼 저도 하나 만들까요?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쓸 때는 이게 좋아요. 이 화학 성분 넣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ODM 업체인 코스메스에서 이거 다 만들어준대요. 진짜요? 저랑 브랜드 하나 만드실래요? 그러면? 저 화장품 자체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메가히트 상품이 부재하다 보니까 화장품이 돈을 버는 시간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워낙 만들기가 쉽다 보니까 너도 나도 뛰어드니까. 맞아요. 프로님 말씀처럼 네. 최근에 랄라브란가 이것도 많이 줄였다고 들었어요. 결국에 올리브영이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올리브영은 세일하면 괜히 그냥 가요. 저도 아까 랄라브란 안 가봤는데 올리브영은 자주 갔어요. 그래요? 친구 생일 선물 살 때도 이렇게 고민 잘 안 하고 올리브영부터 가봐야겠다 이러고 올리브영부터 가요. 그리고 올리브영 맞아 가격이 그렇게 또 비싸지가 않고 네.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사기도 하는데 가격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해. 그리고 저가도 있고 중저가도 있고 고가도 있고. 그래서 또 CJ1 그것도 멤버십 할인도 맞아요. 적립까지 가능하니까. 일단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약간 부분 있고 이거 알아요? 가히? 네 알죠. 요즘에 이거 유행이래. 광고 나와서 알아요. 제가 써보진 않았고. 이게 진짜 광고 드라마에서 뭐 다들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발라 막 목에다 발라 지금 갑자기 막 이게 웬만한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 나왔던 이게 가히가 지금 보시겠지만 기초 화장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이에요. 그만큼 홍보와 마케팅의 중요성을 좀 시장이 여기고 있고 무조건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에 뭐 대기업 걸 써야 된다는 이런 이미지가 많이 사라진 거예요. 사실. 이 회사가 이게 코리아 스테크라는 회사거든요. 네. 봐봐 2021년에 대박을 터뜨렸어요. 매출이 아예 달라. 근데 이니스프리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는 쫙 빠지고 있죠. 오히려 저가 브랜드가 조금 살아남고. 그러니까 저가 브랜드가 살아난다기보다 이니스프리도 중저가예요. 그쵸? 특별한 게 없잖아. 마케팅의 중요성인가요? 그러면?
마케팅의 중요성이죠. 맞아, 가희 지금. 나 지금 나도 이게 보면서 남자도 아는 가희. 가희. 저 아직 사보지는 않았는데, 저 분홍색 저거 립스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거. 립스틱인지 뭔지 모르겠대. 막 이 발라 목에 왜 바르는 거지 그거를. 저게 뭐예요? 주름 기능성 화장품. 멀티밤이라고 해서 네. 주름이나 이제 그 선크림 같은 거 막 이런 다 쓰는 게 있대요. 네. 저도 써보지는 않았는데 광고를 하도 봐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바르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화장품의 전문가는 아닌데 10월달에 화장품 매너를 오실 거예요. 그래요? 작가님이랑 얘기했어. 어. 오늘은 기초적인 걸 얘기를 하고 이제 민서 씨도 오늘 배우고 네. 왔대 그때 또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너무 거지. 좋다. 저 화장품에 관심. 이런 코스가 재밌을 것 같은 나는.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거 공부를 하고 왔을 때 좀 더 전문적으로 물어보는 거지. 그럼 금요일은 살짝 그런 느낌으로 네, 가야겠다. 그래. 우리 이제 그쵸? 왜 자꾸 저 고생시키냐? 잠 못 잤다고요, 제. 지금 댓글창에 네. 얘 서당기 힘든 것 같다고 하늘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정면으로 다시 놓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의 사이 가운데 네. 이렇게 듣고 아무튼 이렇게 코리아테크를 더 얘기를 하자면은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쿠션 같은 경우는 이게 나와가지고 쫙 매출이 한 8년간 갔잖아요. 네.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기술에 대한 기간이 주기가 확 줄어들었다. 그러면 가위밤 만들었네? 그럼 너도 나도 밤을 만들어버리면 가위밤의 매출도 줄어들 수 있는 거죠. 21년에 그럼 고점을 찍었고 일단 고점을 찍고 2022년도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잘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게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지속성이 갈 수가 있냐는 거죠. 사실 상장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분위기가 좀 이렇다는 거죠. 국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 못 가는 이유도 이런 이니스프리에 대한 실적이 안 좋고 실제 중국 쪽에서도 계속 법인을 철수하고 있고 지금 어제 항상 제가 명동을 쑥 지나가 보면 화장품 가게가 많이 없어졌어요. 엄청 없어졌어요. 엄청 없어졌어요. 근데 요즘에 좀 다시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래서 제가 명동 지점에서는 그 10년에 있었는데 네. 저는 항상 점심 먹으러 가잖아요. 네. 옆에 사람이 다 중국인이에요. 네. 메뉴판도 일본어 중국어였고요.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더 홀대받아요. 네. 감자탕 집을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감자탕 큰 거 시켜요. 막 대짜. 우리는 그냥 뼈다귀 해장국. 우리는 홀대받아요. 대짜 이런 거 안 먹고. 저희 지금 안 돼요. 이런 대접도 한번 튕겨 나간 적도 있어요. 진짜요? 심지어 그런 시절도 명동에서? 있었어요. 맞아. 어. 저 그리고 길 명동 지나가잖아요. 그럼 한국말로 저한테 인사 안 해요. 약간 외국적. 저한테 막 일본어로 인사해서 일본어로. 들어와서 화장품 보고 가라고. 그래서 저 한국 사람이에요. 이러고 지나가. 하지메 마시테.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리아테크가 최근 작년 매출 증가율 가장 높은 게 코리아테크 말고는 없어요. 와이어트 2위 업체가 그거예요. 닥터포예요. 현민이 광고하는 거. 이거 올리브영에서 저도 이거 써봤어요. 머리 토너 이거 하는 거. 네네. 그거 뭐예요? 그 닥터포 헤어 이제 브랜드인데 이게 왁스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샴푸도 있고 화장품도 있는데 이건 또 강스텐 바이오텍이 제가 알기로는 또 여기에 주기법 배양액으로 해서 이제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올리브영도 하고 있는데 거의 기능성 화장품을 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 이제 샴푸 같은 거 한번 써봤던 거라서 네. 그만큼 경쟁 업체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줄어든 게 스킨푸드나 이런 애들은 지금 다 아웃됐잖아요. 스킨푸드. 원래 스킨푸드가 할인 안 하겠다. 우리는 할인은 원래 예전에 한 2007, 8년, 10년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할인 절대 안 하겠다 했는데 화장품 업계가 너무 죽다 보니까 스킨푸드가 할인을 때렸어요. 사실 스킨푸드가 병이 이뻤어요. 나는. 깔끔하지 않았어요? 나 항상 병이 이뻐서 대학교 때 좀 그거 좀 사보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 유명한 광고 있잖아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누구예요? 누구? 뭔가 그 광고는 기억은 나는데 누구지? 저도 누군지 기억 안 나요.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국 시장 넘어갈게요. 그렇죠. 화장품 하면 중국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제가 주식으로 제대로 된 성공을 해본 게 마스크팩이거든요. 그래요? 마스크팩. 저 진짜 이 주식을 사면서 진짜 마스크팩 진짜 다 써봤고. 그래요? 마스크팩? 네, 2015년에.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제이준 코스메틱의 그거 흑광 마스크팩인가요? 그 검은색 마스크팩이 있었는데 물론 제가 돈을 번 거는 삼성 LNS예요.
그건 뭐. 메디힐 마스크. 아 메디힐 지금도 되게 많이 쓰는데 메디힐. 진짜 그때 중국 보부상들이 진짜 막 이만큼 두고 가지고 맞아요. 명동 가면 진짜 마스크팩만 진짜. 이만큼 사고 근데 지금도 몇 없지만 마스크팩을 많이 사가더라고요. 그냥 만들기가 쉽잖아요. 이제는 그때 막 고객 때도 그랬어요. 그 이 촌조가리 하나 그 풀어가지고 뭐 얼마나 본다고 이게 주식 간다고 가는 거야. 2015년에. 2015년에. 네. 제가 그때 4월이라고 기억이 나요. 그때 주가가 10,000원이었던 주식이 12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10,000원이었는데 12만 원 갔다고요? 저 거의 다 먹었어요. 와 부자시네. 아 그때 시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진짜 명동에 있었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아, 네. 중국 애들이 밥 먹으면 저도 항상 점심 밥 먹으러 가니까 밥 먹으러 갔는데 막 다들 보따리 있단 말인데 다 마스크팩이야. 아 바로. 진짜 그때 막 메디힐 뭐 제이준 코스메틱은 조금 늦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진짜 막 각 업체들보다 해서 마스크팩이 하는데 진짜 나 그때 처음으로 마스크팩을 하면서 자기 전에 1일 1팩. 막 그때 피부가 뭔가 느낌이 좋아지는 줄 모르겠는데 좋아진다는 느낌이 받는 게 돈을 있잖아. 많이 벌어서 좋아졌다고 생각했던 거 뭔가 아닐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피부가 뽀송뽀송해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중국 시장에 그때가 제가 봤을 때는 개화 시기였던 것 같아요. 2015년. 물론 아까 에어쿠션이 나왔을 때 2008년, 2009년 그때도 있었겠지만은 네. 아까 14년 에어쿠션이 더 대박 났을 때 네네. 그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어쿠션부터 그리고 마스크팩까지 그때 화장품의 전성기. 사실 저는 이제 화장품을 언제 좀 제대로 배웠냐면은 제가 그때 본사에 있었어요. 2015년 본사 영업부에 있을 때인데 화장품 애널인 손효주 애널이 이제 저에게 기초 세미나를 해줬었어요. 따로 개인적으로 가이드를 해줬었잖아요. 동갑이라서 네. 이제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뭐 공부를 많이 좀 배우긴 했었는데 다 까먹었죠. 이제 아 그래요? 어제 보면서 갑자기 추억이 새록 돋는 거예요. 저한테 막 마스크팩이 대박이 난다. 근데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은 그렇게 오래는 못 갈 거라 얘기는 하긴 했었어. 왜냐 만들기가 쉽다는 거지. 이 주가가 보면 리더스 코스메틱이 옛날 삼성 LN했어요. 이거 PPT 한번 띄워주시면 저기 같이 확률 통계 같죠 이거. 통계표 모양 막 한번 딱 고점을 쫙 찍고 쫙 찍고. 저 이거서 쫙 다 먹었죠. 아 저게 15년. 15년에 확 올라가고 그 뒤로 4월 계속 하락되네요. 만들기가 쉽잖아요. 그때 시장에 나왔어요. 마스크팩 뭐 어려워? 만들기 어려워 이게. 하긴 지금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마스크팩. 그러니까. 네. 그때는 네. 센세이션이었고 막 해봤자 이거 분기 매출 200억 100억이에요. 근데 없는 회사가 돈을 못 버는 회사가 20억씩 벌어버리니까 막 100억씩 벌어버리니까 주가 쫙 가버릴 거지. 그러니까 나도 너도 나도 막 마스크팩을 만들어서. 그때 막 한참 유행하던 우리 중국 시장. 면세점 관련해서도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프가 있으니까. 면세점도 같이 좋았죠. 왜냐하면 중국 애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때 호텔신라도 대박이었고. 네. 뭐 면세점 관련 이슈였으니까. 네. 왜냐하면 중국 애들이 면세점 가서도 화장품, 그러니까 양주 매장이 아니라 저쪽 화장품 매장 쪽에 인기가 훨씬 많았던 거죠. 그래요? 술을 안 사고. 그러니까 술을 안 사고. 어리고 더 싸니까 가면. 지금은 어때요? 2022년? 죽 쓰고 있어요? 죽 쓰고 있죠. 그때 LG 생활건강이 1분기 실적 때 완전 개박살이 났었어. 네. 1분기. 그러니까 면세 쪽에 대한 실적이 완전 망가진 거 본 거예요. 중국 쪽도 안 좋아졌고. 네. 근데 지금 아까 어제 잠깐 민소 씨한테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12월부터 온라인 면세 그쪽 사이트에서 주류도 주문이 가능하고 물론 이제 한도도 이제 높아졌고 그런 부분은 조금은 이제 하반기에 조금 기대를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는 너무 중국에 기대면 안 될 것 같아요. 중국 말고는 이제 미국 쪽을 바라봐야 된다.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푸르나느님이 댓글창에서 과장님 그래서 지금 롯데월드타워 최고층에 사시는구나. 부자다 부자 이러는데 롯데월드타워 최고층에 살고 계세요? 밥만 먹으러 가봤어요. 밥은 드셔보셨어요? 밥만 먹으러 갔어요. 난 거기서 아이스크림 먹어봤는데. 아이스크림 먹어봤어요? 네. 저 그 나름 식당에 다 한 번 헛돌을 봤어요. 그래요? 거기 맛있어요? 비싸게 비싸요. 별로 맛있진 않는 걸로. 여기 앞에 쓰는 10,000원짜리 밥이 더 맛있는데. 여기 매생이 굴국밥 맛있는데. 맛있어요. 매생이 굴국밥 추억 돋네. 네.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우리나라 지금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브랜드가 많이 줄었죠. 대표적인 얘기는 아까 말씀 이니스프리예요. 이니스프리가 많이 죽었어. 그리고 라네즈도 그렇고 라네즈 다 이게 지금 그거죠. 아모레 퍼시픽이잖아. 라네즈랑 이니스프리 다 죽었잖아요. 네. 확 꺾여버렸고 그 시장을
중국 브랜드가 다 치고 올라왔어. 로컬 브랜드 쪽을. 아, 요즘에 또 중국 화장품이 괜찮대요. 왜 괜찮냐면은 지금 먼저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일단은 2016년에 사드 배치가 얘기 나왔죠. 네. 사드 배치 야구 나오면서 2016년에는 막 한국 자막 중국에도 한국 자막이 나오고 막 그래 위에 대통령 뭐 신경을 쓰지 않는 뭐 시저 뭐 이랬는데 네. 이게 프로야라는 이제 화장품이 있는데 네. 중국 화장품인데 옛날에 원래 송중기가 광고 모델이었어요. 싹 바뀌었어. 저 누구예요? 저 중국 백. 장로난 장로난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 모델인데 네. 근데 중국 모델이 되고 나서부터 더 매출이 더 좋아졌대. 아,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또 계속 어진다 이거 보면서 자국. 이제 우리나라 저기 못 가겠다. 사실 우리가 뭐 한류가 끊긴 건 아니잖아. 네네. BTS 뭐 잘 되고 그런데도 그럼요. 지금 이제 중국은 쉽지 않겠다. 이제 아마 경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네. 중국 화장품 얘기하면 중국은 이제 쉽지 않다는 얘기가 제일 많아요. 중국 로컬 브랜드가 그만큼 너무 치고 올라와서 네.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이 거기서 낄 데가 없다. 근데 실제로 저도 중국 화장품에 대한 걸 느꼈던 게 뭐냐면 틱톡 혹시 아세요? 이거 셔츠. 네, 쇼츠 많이 올라오는 동영상. 거기에 보면 대부분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광고가 올라왔었는데 최근에는 중국 화장품 광고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화장품이 한국에서 광고를 하네? 진짜 그러니까. 세지긴 세졌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자면은 아시죠아라는 이제 중국의 유행어가 있대요. MZ 세대들한테. 아시죠. 내가 보면서 아시죠. 아시죠. 아침에는 커피로 졸림을 깨우고 저녁에는 알코올로 이제 잠을 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프로야의 마케팅이래요. 근데 이게 유행어가 됐대. 그 말은 아침에는 비타민 C를 섭취를 하고 저녁에는 비타민 A를 한다는데 이거를 프로야의 화장품인 더블 안티 에센스와 루비 에센스를 같이 쓰면 대박 난다. 더 좋아진다. 몸이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짱이다. 아침에는 비타민 C, 저녁에는 비타민 A. 그 말을 갖다가 아시죠라고 해서 이제 왜 말씀하시고 혼자 없으세요? 뭐 욕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댓글창에서도 불어나는데 아시 좋아. 아시죠. 미녀다가님도 아시 좋아? 아시죠. 맞아. 푸른하니 아시죠가 맞아. 어린이님 말이 맞아. 아시죠라는 말이 있는데 네. 아침에 커피로 졸림을 깨우고 저녁에는 알코올로 잠을 잔다. 이런 이게 마케팅인데 진짜 보시면은 이분기 매출액이 진짜 그나마 에스티로더나 로레알이나 시세이도가 그나마 선방을 했고 우리나라 화장품은 다 작살났어. 40% 지금 점유율을 쭉 죽어버렸죠. 매출의 성장률이. 뚝뚝 떨어졌네요. 그런데 프로야가 그 40% 시장 다 먹어버렸어. 이제 중국은 진짜 끝났다. 이게 중국. 근데 난 보면서 진짜 중국 안 되겠는데. 그러게요. 지금 민셰이님이 과장님 귀엽다고. 저 술 잡이 덜게. 네, 계속 화장품 이야기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시장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도표가 보이는데 제 오른쪽에 있는 게 한국 시장이에요. 한국 브랜드가 쭉 치고 올라오고 있죠. 네, 맨 왼쪽 진한 색깔. 네, 맨 왼쪽이 이제 프렌치. 네. 이제 프렌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제 명품 화장품 유명하잖아요. 네. 뭐 에스티로더나 뭐 로레알 뭐 이런 애들 제일 잘 알고 뭐 캐나다 같은 경우도 뭐 유명한 애들 하얀색 그 용기 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얀색? 네. 뭐지? 있어요. 엄청 유명해. 그래요? 유명한데 왜 나 모르지? 그래서 3위가 한국이에요. 사실 또 웃긴 게 중국이 지금 미중 갈등인데 쓰겠어요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요. 물론 중국 차이나타운 미국에 있는 차이나타운 있는 애들은 뭐 쓰긴 쓰겠지 중국 거. 그때를 우리가 노려야 된다. 생각보다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속도는 있지만은 네. 아직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는. 딱 눈에 띄는 브랜드가 있나요 미국 내에서?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2010년도부터 진출은 했어요. 네. 진출을 했고 근데 시장 점유율이 지금 화면에 보시겠지만은 아모레퍼시픽이 아직 2% 넘는 정도 시장의 매출의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매출 자체 내에서는 2% 정도. 네. 아직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해봐야 될까요? 미국에서 기초 브랜드 아니면 기초 화장품 아니면 색조 화장품? 색조. 색조? 그게 재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피부가 조금 약간 까무짝짝. 네. 근데 화인종. 외국 애들은 다양하잖아요. 네. 막 초록색도 쓰고 막 파란색도 쓰고 그쵸 맞아요. 섀도우 색깔도 다양하게 쓰고 맞아요. 색조 시장에서 엄청나게
시장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립스틱도 빨간색만 바르는 게 아니라 보라색깔 이런 것도 발라요. 저도 7년 전에 아메리카 좀 놀러 가봤었는데 아메리카 다녀오셨어요? 확실히 다르다. 다 달라. 네. 메이크업이 그러니까 맞아. 유행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거기. 우리는 막 갑자기 막 색깔 다른 거 보라색 쓰면 확 너무 티나 막. 저 왜 저래? 뭐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미국은 네. 아니에요. 오히려 중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제품들이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은 제법 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미국에선 색조 브랜드 유명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우리 한국 기업이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근데 색조 이제 회사 제조업의 선두주자는 일본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일본 화장품 좋아요. 그 일본 화장품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치고 들어가서 매출이 쫙 올라간 회사가 있어요. 어떤 거요? 아이패밀리 SC. 아이패밀리 SC? 초반에 얘기했던 클리오랑 아이패밀리 SC. 클리오. 근데 클리오가 뭐지? 좀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이 딱 뜬다 이러면 클리오가 거의 먼저 가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아모레퍼시픽 얘기 안 하죠. 네, 맞아요. 클리오가 제일 눈에 띄게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현재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오하이오에 법인이 있긴 하대요. 오하이오 쪽에 법인이 있는데 네. 오하이오 쪽에서는 지금 철수를 하고 있대요. 왜요? 거기가 약간 거리도 약간 좀 시골틱하고 실제로 그게 막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을 몇몇 추려보면은 한국 콜마가 실제로 뉴욕 근처에 지금 공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뉴욕 시티 특히 또 화장품 쪽을 하면 또 뉴욕 시장 또 가야지. 이제 그쪽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우리 한국콜마는 아시겠지만 HK노엔 지분 30%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네. 또 얘네가 연우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작년에. 네. 연우가 이게 용기 만드는 용기요? 화장품 용기. 팩트 이런 거 플라스틱 용기. 그럼 지금 뭐 그렇게 뭐 비용 M&A 비용이나 뭐 이런 건 실적에 좀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추후적으로는 뭐 용기 플러스 뭐 화장품 이제 ODM 업체로서의 성공할 수 있는 여지도 한콜마가 이제 ODM 업체에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 콜마. 또 HK노엔에서 더마 화장품도 지금 출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큰 비중은 아니지만은 이런 코스맥스나 이제 한국콜마 같은 업체도 제가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에 대한 뭐 나가는 건 적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타일난다나 이런 SNS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의 이제 그런 화장품 인블리 이런 사람들이 워낙 이제 다양하게 주문이 많이 들어온대요. 네. 근데 3C 보면은 화장품 브랜드가 백화점에도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막 특이한 저도 백화점 가면 뭐야 이 무슨 브랜드 하는 게 뭐 파워스토어나 뭐 이렇게 많이 되는 상황이고 저도 이제 막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다 보면은 이 무슨 브랜드가 순위가 다 달라. 다 모르는 화장품들이에요. 맞아요. 그만큼 기능성이나 뭐 이런 거에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꼭 고가라고 해서 좋지도 않고 저가라고 해서 나쁘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다 써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봐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나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조금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은데 물론 미국 시장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조금은 지켜봐야 될 정도. 뭐 추후에 좀 더 전문적인 거는 우리가 10월 달에 화장품 애널님 오시면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긴 하겠지만은 결국은 향후 전망은 이쪽으로 가야 살아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미국으로 가야 미국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 중에서도 색조에 관련해서. 만든 아이패밀리 그 패밀리랑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도 색조 쪽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업체들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장에서 화장품주는 왜 잘 간 거예요? 어제 화장품주 관련 이슈고 뭐 시진핑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댓글에서도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면세 관련 이슈도 나왔고 뭐 온라인 면세 주류 관련 다 포함해서 그런 분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분 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 화장품 그 원료 관련해서는 인상되지 않았나요? 맞아. 이런 거? 똑똑하시다. 한 건 했습니다, 여러분. 초단계. 그래서 그 코스메스 다 포함이에요. 잘하신다. 이제 나보다 이제 혼자 다 하셔도 돼요. 안 돼요. 내가 어제 작가님한테 민서 씨가
준비하면 안 돼요? 무슨 사상을 말씀하시는 준비. 거예요? 어머, 참. 나 화장품 잘 모르겠다 저- 이랬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네. 서당계 나부랭이가 어떻게 이런 걸 또 준비를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해주셔야죠. 저 옆에서 그렇습니다. 소금만 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이야기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아 사실 추천은 아니라서 오늘은 이제 분석이고 오늘은 우리는 기초만 보고 우리는 10월달에 그 화장품 지금 급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 좀 더 심화적인 거는 우리 다음에 NR 오시면 그때 얘기하도록 하시죠.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는 10월 달에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젠 김선영 대표님 만나러 가보도록 할게요.